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내가 퇴근 후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반찬통이 뭔가 기묘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싶어서 반찬통을 열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한 반찬이 아닙니다. 누구지? 누가 들어와서 음식을 해서 내 냉장고에 넣어놨지? 그때 울리는 전화벨 삐리릭. 수화기 너머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장조림 했더라?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새로 해놨다. 소름이 쫙 돋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9월 15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최현우 씨 하면은 그 유명한 마술사잖아요. 근데 말 놓으라고 했다. 아니 그러면 혹시 허준 변호사님 최현우 씨가 말을 타고 그 손 놓고 타요. 그 말 놔. 그 말 승마할 때 말 놓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웃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재 개그 죄송해요. 네네. 아 그건 아니고 진짜 네네. 반말을 해라 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건데 아니 재벌가 회장님이 말 놔라 할 정도면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진짜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일단 최현우 씨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정말 뛰어난 실력의 마법사다 이렇게 불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 쇼맨십도 엄청 뛰어나더라고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분이고 진짜 많은 마술 공연으로 유명한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마술이 바로 본인의 동안 얼굴에 건 마법이다. 와우. 얼굴이 너무 동안이에요. 지금 진짜, 86년생 46살이라고 하거든요. 진짜예요? 네, 그런데 아, 저보다 형이에요? 네? 아, 네. 저보다 한 10살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저보다 동생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무튼. 제 농담을 한 거예요. 네. 괜찮아요. 농담을 한 거라고.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마술사 최현우 씨가 그런데 친구가 참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반말해도 된다는 이 친구를 어디선가 굉장히 애타게 찾았다는데 바로 야구 경기장이었습니다. 아하. 지난달에요.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마술사 최현우 씨가 시구자로 나섰는데요. 어머나. 나서서 오늘 구단주도 오시려나? 나랑 20대 때 알았던 친구다라고 하면서 깜짝 친분을 공개를 한 겁니다. 어머나. LG 트윈스 열혈 팬이기도 하다는데요. 이날 네. 시구하러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혼자 타로점을 봤대요. 네. 오늘 경기 어느 팀이 몇 점 차이로 이길까? LG가 이길까? 승부 누가 어느 쪽으로 승리가 갈까? 이거를 타로점을 봤다고 하는데 이 결과 미리 점쳐본 거 맞았을지 틀렸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나.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궁금해져요. 박선배 변호사님. 일단 두 사람의 인연은 그러다 치고 전날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진짜. 놀랍게도 최현우 씨가 예측한 대로 LG 트윈스가 3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머나. 승리팀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점수차까지 맞추나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인데 참고로 최현우 씨가 과거 한 라이브 방송에서 13억 원 로또 1등 번호를 맞춘 적도 그거 있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로또 회사에 항의 전화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네. 이후에 로또 번호는 맞춰도 되지만 구매는 하지 말아달라는 로또 회사와의 약속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앞서 최현우 씨가 내 친구 구단주 어디 있냐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LG 트윈스의 구단주이자 LG그룹 4대 회장인 구광모 회장을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두 사람이 대체 어떤 인연이 있을지 최현우 씨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 네네. 사실 거기 정재기분들 다 대부분 아는 분들이었어요. 개인 행사도 하고 외국 손님들 오면 제가 이제 또 마술도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구광모 LG, 예, 저랑 20대 때 이제 친구였단 말이죠. 저랑 동갑내기인데 그 친구가 회장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가 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북한 갈 때 만나고 반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했더니, 야, 너 우리 동갑이잖아. 말 놔야지.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말을 놓겠습니까? 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78년 빠른이신데, 제가 회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막, 되게 오랜만에 또 LG 부회장님이랑 얘기했던 기억도 있어요. 와, 일단은 놀랍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본인이 78년생 말씀하신 거고 대박 동안이에요 진짜. 그런데
또 놀라운 게 하재근 평론가님, LG 구광모 회장이랑 그럼 20대 때부터 알던 그런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예, 20대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차마 지금 반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라는 건데, 와. 근데 20대 초중반에 만났다고 이제 최은우 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아하. 두 사람 사이에 별로 이렇게 인연이 없거든요. 초, 중, 고, 대학교가 다 다른 거예요. 어머나. 다 다른데 어떻게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어쨌든 뭐 펜팔 친구? 모르겠습니다. 또 네네. 20대 초중반에 만나서 네. 뭐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자주 만난 친구는 아니었고 그때 그렇게 만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게 2018년. 2018년에 북한에서 만났다는 어머나? 거예요. 갑자기 북한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요. 남북 정상회담 아. 그거 할 때 이제 구광모 회장하고 최은우 씨가 다 수행원으로 같이 올라왔던 거예요. 수행단에 포함돼서? 네, 네. 이제 최은우 씨는 공연하러 갔고 오. 그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구광모 회장이 먼저 이제 딱 아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와. 현우야 오랜만이다라고 딱 인사를 했는데 네. 최은우 씨는 차마 목에서 반말이 안 나오더라. 어머나. 잘 지내셨죠라고 존댓말로. 그래서 네네. 구광모 회장이 우리 동갑인데 말 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뭐 이렇게 존댓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최진목 교수님, 근데 진짜 저 같아도 어디 그룹 회장님이 저한테 동갑이라고, 아유 김병준은 그 동갑인데 말 못 놓겠죠 당연히. 좀 부담스럽겠죠. 네. 특히 이제 최현우 씨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였잖아요. 아하. 클라이언트인 관계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정말 뭐 그런 관계 없이 그냥 만나면 그래도 사실은 이제 대기업 회장이고 이러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죠, 말 놓기가.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아하.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최현우 씨 같은 경우는 특히 본인이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게 계약을 맺고 그렇죠.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관계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당시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 최현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회장이 됐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저거 잠깐 볼게요. 와, 네. 최현우 씨 대단하네요. 김정은 앞에서. 위원장 앞에서 네. 공연도 하네. 대박 그러니까 사건이네요, 진짜. 전혀 떨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LG 가문인 줄은 젊었을 때부터 알았지만 네. 회장이 될 줄은 전혀 몰랐대요. 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껄끄럽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인데 20대 때는 알았다 하더라도, 근데 아까 얘기처럼 구광모 회장이 먼저 친구야 먼저 알아봐 주기도 하고 말 놔 동갑인데 되게 진짜 편했을 것 같아요 진짜. 편하면서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재벌 회장인데 아마 국내 4위인가 그룹 회장이잖아요. 친구만이 아니라 처가댁에서도 너무 어려워서 연애 결혼인데 처음에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어머나. 처갓집에서. 처가에서. 네, 저런 유명한 재벌집엔 절대 시집 못 보낸다. 아.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랬는데 그때도 또 설득을 해서 결혼한 비화가 있는데요. 네. 최현우 씨에게 먼저 말을 넣으라고 해준 것만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주는 최현우 씨도 했고 두 분의 우정이 오래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 두 분의 우정이 지속이 되면 네. 또 다른 재밌고 아름다운 얘기도 막 쏟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또, 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일 반항을 했던 둘째가 준 뜻밖에서 와 이것도 영화 제목 같아요 진짜 허주혜 변호사님. 영화 제목 아니고 실화입니다. 어머나. 진짜 유명한 다둥이 엄마죠. 코미디언 김지선 씨 이야기인데요. 오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의 사춘기를 다 겪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실 요즘에는 4살만 돼도 미운 4살이라고 그때부터 사춘기 시작된다고 사춘기가 4살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4명을 이렇게 다 키워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와. 아들 셋, 딸 하나입니다. 네. 4남매를 둔 연예계 대표 다상의 여왕이죠. 예전에 붕어빵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아이들과 나와서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김지선 씨 하셨던 말씀이 첫째랑 막내가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정말 배가 꺼질 날이 없었다는 와. 거. 그리고 아이들 모두 다 끼가 넘친다고 합니다. 와. 그런 김지선 씨가 몇 해 전 결혼 20주년 맞아서 다 같이 일본 여행 다녀온 얘기도 들려주셨는데요. 네. 자녀들이 얼마나 컸을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시죠. 네네. 나도 있잖아. 옛날에 진짜 내가 의외로 가족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녀요. 옛날에 그래서 동윤이 때도 엄청 여행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행지가 뭐 뻔하잖아. 뭐 제주도, 부산 뭐 이렇게 뭐 대표적인 데는. 근데 내가 와
내가 옛날에 전처랑 같은 공간에 또 지금 와이프랑 같이 오니까 이분이 참 묘하더라고. 그렇지.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아, 좋아. 어디 갔어? 동남아? 일본 갔다. 아, 일본 왔는데. 좋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8명이거든요. 아, 8명. 근데 큰애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큰애가 못 갔어. 그래서 등신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사진만 해가지고 여기다 아, 꽂고 재밌네. 다녔는데 저는 진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최진명 교수님 네. 큰애 그 모양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진짜 가지고 다니네요. 진짜 서운해할까봐.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은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서운해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참 재치가 넘치다. 일반적으로 그런 가족은 별로 없죠. 좀 보세요. 개그맨 엄마니까 개그맨 가능한 엄마니까. 얘기. 그러니까요. 어머나 저렇게 세상에. 사진을 직접 찍는 모습 보니까 참 재밌다 이런 생각도 네네. 드는데 사실 김주현 씨가 예전에 다산의 여왕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 그랬죠. 많이 낳은 건 알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하. 지금 첫째 아들이 22살입니다. 그렇게 컸어요. 그래요. 둘째 아들이 21살, 셋째 아들이 19살, 막내 딸이 17살 이렇게 4명인데 네. 그런데 이 사남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텐데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네. 이름은 본명은 김정훈입니다. 와, 김정훈인데 잘생겼다 훈남. 근데 지금 밑에 지난해 이 김정훈이 래퍼로 데뷔를 했는데 이름이 발음을 잘해주세요. 시바. 예, 이게 영어입니다. 네. S-I-V-A.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네. 발음을 잘못하면 약간 네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힘 빼고 발음하세요. 힘 빼고. 시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난 래퍼. 시바. 네. 네. 아하, 시바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하.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활동명인데 와 대박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명이 뭐니라고 했을 때 시바예요 어머니 S 아니에요? 시바. 그때 느낌이 내가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해필이면 왜 시바니? 그랬더니 자기는 좋다는 거야. 나는 왜 뭐가 어때서 막 이러는데 네, 그럼 뜻이 정말 그 아니 그 다른 뭐 이렇게 뭐가 합성을 해요. 아, 근데 발음을 잘해줘야 되는데 시바야. 시바. 시바가 아니야. 그래. 시바. 옛날에 그 영화 제목 그거 있어. 시바의 여왕이라고 알죠? 그렇죠, 시바. 그럼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걔한테 맡겨둬. 그렇죠. 맡겨둬. 근데 내가 그럼 뭐라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듣기로는 800만 뷰인가? 그러니까요. 엄청나다고 얘기해. 900만 뷰도 넘었었죠. 팝업 밴드 투엔타이 소셜 행동 네 몸에 쇠독 내 형제들은 냉동 우리가 벌때 메스꺼 형들 이름 변해 like 전더 시바 태풍에 눈 흩어버려 서울시 위에 런던 잿빛 서울 의상 속에 몸을 숨긴 잿빛 서울 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하재근 평은 저 발음할 때 뭐 긴장할 거 없어요. 우리 보통 그 이제 반려견 시바견 할 때도 그냥 시바시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시바 씨가 이제 팀으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활동하게 된 건데 팀 활동했을 당시에 유튜브 총 조회수가 1,200만 뷰. 상당한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 활동을 지금 하면서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건데 네. 저 시바 씨가 중학교 시절부터 뭔가 막 개성이 아하. 용서슴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와. 그 억제가 안 됐는지 네. 그렇다 보니까 김지현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중학생이 귀 뚫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코, 입, 눈 밑까지 뚫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와.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겠죠. 사실 저 얘기 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가족사는. 네네. 약간 좀 아픈 손가락인 측면도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처음에 귀 뚫어달라고 했을 때 선우영련 씨한테 가서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랬더니 선우영련 씨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지금 모든 에너지가 다른 데로 발산을 못하니까 귀를 뚫어줘라 그렇게 얘기해서 뚫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더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 입, 눈까지 가고 급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니까 네. 또 이제 선우영련 씨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네. 선우영련 씨가 그런 애가 정말 잘 될 거다. 나중에 효도한다. 막 이랬을까요? 아 몰라 뚫어줘 아 몰라 네, 이렇게 그랬을까요? 그렇게 네. 무책임하게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오늘 효도한다. 번번이 실패하네요 제가 오늘. 네. 나중에 효도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참긴 참았는데 그래도 김지현 씨는 속이 썩었고 둘째 아들한테 부모 등골 빨아먹지 말아라 아하. 이런 모진 말도 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박선미 변호사님 사실 선우영료 씨가 예지력이 있던 것 같기도. 왜냐면 지금 정말 잘 됐잖아요 지금. 네.
김지선 씨에 따르면 나도 코미디언이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딴따라 분위기였지만 아빠가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식 막는다고 그게 되겠나라는 게 김지선 씨의 심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남편도 내 자식인데 믿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위로를 전했다고 하고 네. 결국 둘째 아들 답답했지만 끝내 자신의 길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해 김지선 씨는 둘째 아들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인가? 둘째 아들이 96,283원을 송금해 왔다고 이게 합니다. 뭐 액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엄마 나 음원이랑 공연 수익 나왔어. 어머나! 처음 벌어본 돈이니까 선물이야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김지선 씨, 자식이 첫 월급 봉투 갖다 줄 때의 기분이다. 내가 그 맛을 느낄 나이가 됐나 보다. 아따 좋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첫 월급 예전에 그런 말 많잖아요. 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특히 빨간 내복 사들이 그런 느낌. 진짜 현대판 그 내복 빨간 내복 느낌이라 진짜. 근데 요새는 빨간 내복 원하지 않고 저렇게 계좌이체. 아하 금융치료로. 네. 제 딸도 첫 월급 계좌이체 해줬을 때 와.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어머나. 이제 손자를 노려봅니다. 네. 야 근데 진짜 네. 한때는 아픈 손가락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뭐 다른 자제분들도 다 효도하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빛을 발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그 김지선 씨의 둘째 아들 또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활동명으로 부를게요. 시바 씨의 그 음악 한번 방송 끝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눈빛으로 연기한다는 장혁 씨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장혁 씨 하면은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도 유명하고 그 눈빛으로 또 래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와. 그렇지만 한 달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장혁 씨 하면 그 15년 전에 최고 시청률 무려 34%까지 찍었던 드라마 추노의 대기리로 기억하시는 분들. 짠짠 짜자잔 막 그거 있잖아요. 짠짠 추격할 때 음악.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드라마의 대기리 역할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지난 2008년에 2살 연상의 발레리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슬아이 2남 1녀를 둔 어엿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내와 자녀들이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장혁 씨가 3년째 기러기 아빠로 혼자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된 이유나 계기가 뭘까 궁금했는데 장혁 씨가 2년 전에 영화제 때문에 미국 뉴욕에 갔다가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넓은 세상 보고 견문 넓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한 달 뒤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이들 교육에 정말 진심인 아빠 같은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교육을 위해서 집에 TV를 안 두셨대요. 그러니까 거실 벽면에 보통 TV 있고 소파 있잖아요. 그런데 수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고 지금도 집에는 TV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부럽네요. 대한민국 부모들은 다 아이 교육에 진심이에요. 돈이 없어서 유학 못 보내죠. 어쨌든 대단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혁 씨가 홀로 사는 집을 공개했다는데 어떨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머 진짜 깔끔해. 아니 깔끔한 게 아니고 뭐가 없어.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야 텔레비는 어디 있어? 텔레비전 여기 없어요. 그 거실을 아예 그냥 TV가 왜냐면 없는. 예전에 이게 텔레비전 있으니까 애기들이 있을 때 계속 텔레비전 보니까 그냥 빼버렸죠. 해가지고. 너 방은 어디야? 내 방은 여기. 거기서 이제 뭐야 이건? 야 여기 비디오방 아니야? 우와. 너 역시 배우다. 아니 이거 뭐 DVD, 영화 뭐 다. 우와. 와. 어머니 창고다. 뒤에도. 뒤에도 있네. 우와 어마어마하다. 그럼 이걸 다 보고 공부를 한 거야? 이거는 이제 되게 나한테는 이제 자료 같은 거죠. 그렇지. 혹시 하재근 평론가님 혼자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DVD 대여 뭐 하고 해주고 그러신가요? 뭐 이렇게 많아요? 그건 알 수 없는데 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고 저게 다 결국에 장혁 씨한테는 공부 자료라는 거예요. 연기 공부를 위한 자료라고 하니까
연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저 장혁 씨의 연기가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찬사를 받았던 시점이 2010년에 드라마 추노 거기서 대길이 그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지금도 장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역이 뭐 대길이다, 인생 캐릭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해에 등장인물을 가장 잘 표현한 배우, 가장 좋아하는 배우 항목에서 각각 다 장혁 씨가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또 대길 역할로 연기대상의 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혁 씨의 그 연기를 보면 뭐 운도 작품 잘 만나는 운도 좋지만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받은 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대상. 추노 때 받으신 거죠? 그때 언니 언니 그 성대모사 진짜 많이 했거든 한 번씩.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았어요 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대본이 새까매질 정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 고민을 많이 했겠어. 정서를 담아야 되는 거야. 탁 보면서 하늘 보는데 탁 이게 와 최장군.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같이 모여 살고 얼마나 좋아. 박성배 변호사님이 연기 욕심내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얼마나 좋아! 와 대박! 대박 사건! 우와! 갑자기 하라고 하시니까 와 좀 오늘 당황스러운데. 한 건 해줬어. 와 대박 사건. 네네네. 안 시켰으면 큰일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가득하죠. 사실 장혁 씨가 현재 안팎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한 이후에 매니저 없이 혼자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출연료도 직접 협상해야 할 만큼 불편함도 따르지만 장점도 많다고 하는데 데뷔 때부터 함께했던 소속사에서 처음 나오게 됐고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기회도 많아지고 작품 선택의 폭도 넓어져서 좋다는 반응입니다. 세상에. 벌써 장혁 씨가 배우로 데뷔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연기에 대한 열정이 보신 것처럼 가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연기 열정을 받아준 게 G.O.D의 윤계상 씨였다고 합니다. 사실 장혁 씨는 데뷔 전부터 G.O.D와 각별한 사이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G.O.D의 데뷔곡 어머님께 뮤직비디오에 장혁 씨가 출연하면서 드디어 그 얼굴을 대중에 알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그 뮤비 나왔었다고요? 장혁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테이크를 받았죠. 어머. 그 뮤직비디오로 인해서 대중에 비로소 장혁 씨의 얼굴이 각인됐던 것인데 어머나. 뿐만 아니라 장혁 씨는 데뷔를 꿈꾸면서 G.O.D와 숙소 생활도 함께한 사이라고 합니다. 야, 저 뮤직비디오는 최진봉 교수님 지금도 수십 년 지났지만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죠. 매번 그 얘기할 때는 엄청난 뮤직비디오인데 거기 나왔어요? 거기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장혁 씨가 사실은 이제 본인은 배우니까 연기 지도나 연기 수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G.O.D 같은 경우는 포스터 연출이나 뭐 사진 찍거나 이럴 때 포즈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이걸 도와준 거예요. 진짜 나왔네. 어머머. 그러니까 장혁 씨가 저 인연으로 해서 윤계상 씨가 화보 촬영을 할 때 포즈도 알려주고 윤계상 씨가 이제 윤계상 씨는 요즘 뭐 연기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영화에. 잘하니까. 대박 근데 사건. 그 초창기에 연기를 가르쳐준 역할도 장혁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윤계상 씨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그러면서 장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계상 씨는 참 의리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느 날 윤계상 씨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장혁 씨가 분식집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분식집에 데려가서 야 그래서 라면이라도 먹어라 했는데 윤계상 씨가 그때 한다는 소리가 못 먹겠다고 그랬대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다른 멤버들도 너무 못 먹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혁 씨가 볼 때는 윤계상 씨가 너무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때 이제 그래서 장혁 이게 씨가 뜨기 전에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죠. 멤버들이 어려웠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숙소 생활을 이러면서 세상에.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먹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나. 근데 장혁 씨가 또 설득을 했대요.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빨리 먹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너마저 쓰러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 거냐.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다른 멤버들이 세상에. 쓰러지면 나랑 같이 업고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윤계상 씨가 그 얘기를 듣다가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렸다는 거죠.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왜요? 그리고 라면 2그릇을 먹더래요. 좋다. 그래서 눈물을 쫙 빼니까 식욕이 쫙 생겼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혁 씨가 얘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당시 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두 사람 진짜 은근히 끈끈한데요. 윤계상 씨와 장혁 씨. 근데 어떤 인연, 얼마나 또 연기 지도도 해줬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는 항상 제 연기 파트너예요, 오랫동안. 그 연기자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저도 이제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점. 또 위에 쉬고 있으면은 너 시간이 괜찮니? 괜찮다 그러겠지? 그럼 내려와가지고 눕혀. 그럼 얘가 이제 아버지도 되고 이제 죽은 친구도 되고. 어떻게 보면 윤계상 씨가 연기하게 된 거는 근데 이제 개상이가 영향도 있네. 개상이가 들었지. 오늘날 장체를 만드신 게 장혁 씨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밑거름은 줬지.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전지현 씨랑도 멜로 찍었잖아. 옛날에 드라마, 영화 찍었죠, 영화. 어땠어요 그때는? 완전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는 두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신인 배우가. 내가 남자는 막내, 여자는 이제 지현이가 막내. 남자 역할은 내가 하고 여자 역할은 걔가 하고. 그러니까 완전 여동생이죠, 여동생. 대박 사건 윤계상 씨의 그 장첸 연기 너 혼자 왔니? 그 유명한 대사의 어떤 밑거름을 지금 장혁 씨가 해줬다는 건데 근데 그걸 넘어서 유인경 평론가님 장혁 씨 발이 왜 이렇게 넓어요? 대박 사건 전지현 씨하고 친한 거예요 지금? 예, 또 용띠 클럽이라고 1976년생 모임이 차태현 씨, 김종국 씨들하고도 끈끈한 우정을 하고 있는데 또 홍경민 씨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놀라운 건 전지현 씨와의 인연이죠. 오호. 장혁 씨의 말로는 아주 데뷔 초창기 정말 병아리 시절에 자기도 신인이고 같은 소속사에서 전지현 씨가 가장 신인 여배우였답니다. 근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직원들에게 좀 뭘 먹이려고 핫도그를 몇십 개씩 준비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했던 거죠. 그래서 전지현 씨가 장혁 씨가 만들어준 핫도그를 먹고 자란 톱스타가 된 네, 그런 사연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네. 액션 배우의 대명사로 알려지만 정말 멜로 배우가 되고 싶었고 원래 이제 정말 그런 애잔한 연애 활동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 다 추노로만 기억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데 전지현 씨하고는 호흡을 맞췄는데 사실 뭐 스캔들이나 로맨스 전혀 없었고요. 그때 너무나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학생복 입고 나오잖아요. 네네. 정말 아는 여동생이었다. 그러네요. 풋풋한 여동생이었고 뭐 그 다음부터는 다른 무슨 마음은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머나. 어쨌든 저렇게 풋풋하던 시절에 핫도그 먹으면서 맺은 남매의 정이 지금 다 양쪽 다 톱스타로 돼 있고 장혁 씨는 3남매 그리고 전지현 씨 두 아들을 둔 이제 부모로 성장한 것 같아서 보는 팬들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장혁 씨가 또 전지현 씨와 같이 영화 찍었던 그런 장면 보면은 눈에 또 힘을 푸니까 교회 오빠 같고 친근하고 그냥 멜론물도 잘할 것 같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장혁 씨 하면 액션 배우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또 지금은 기억에서 잊혀졌겠지만 화산고 영화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장혁 씨가 요즘에 좀 액션의 진심인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또 멜로 역할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영화 찍었을 때 짱이라는 영화 두 번째 영화거든요. 그거 찍었을 때 그때는 이제 액션을 본인이 다 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장혁 씨를 대신하던 액션 그 스턴트 배우가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때 굉장히 미안했다. 그 다음부터 액션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액션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역 배우 안 썼다고 합니다. 어머나 진짜예요? 본인이 다 액션을 소화했고 지금은 권투협회에 회비를 낸 지도 18년이 됐다는 거예요. 프로 권투 선수라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권투 김종국 씨도 권투 잘한다고 해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잘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장혁 씨가 이 권투는 내가 김종국 씨보다 잘한다. 어머나? 눈 안 감고도 할 수 있다. 어머나? 주먹이 확 와도 눈을 안 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장혁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이긴다 진다의 문제는 정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체급 차이가 나서 붙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홍경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권투를 길에서 그냥 싸우면 김종국 씨가 이길 것 같고 링 위에서 룰대로 싸우면 장혁 씨가 우세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명쾌한 뭐 그런 현명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뭐 김종국 씨도 그렇고 이 장혁 씨도 그렇고 뭔가 자신만의 이 몸을 갖고 간다는 운동을 통해 갖고 간다는 게 또 연기를 통해서 정말 멋지고요. 앞으로 또 장혁 씨의 멋진 연기 드라마나 또 영화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꿔볼게요.
아니 대형마트면 이해가 되는데 편의점에서 1시간 반을 머물렀다고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직원이나 사장님이 아닌 이상 편의점에서 평범한 손님이 1시간 반을 머무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던 거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주황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무언가 손에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손님 같아 보이는데 네. 근데 이 남성 직원한테 계속해서 말도 걸고 그러네요. 손가락질도 하고 어머. 편의점에서 저런 식으로 1시간 반 이상을 버텼다는데요. 어머. 또 다른 날 또 다른 편의점입니다. 이번에도 옷은 똑같이 주황색 옷인데요. 네. 들어오자마자 계산대부터 향하더니 마찬가지로 직원한테 말을 걸면서 삿대질도 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 근데 언뜻 또 생각하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쪽 편의점 또 다른 편의점 근데 카운터에 있는 직원한테 뭔가 말하거나 지시하듯이 손가락질 혹시 편의점 여러 개 갖고 있는 뭐 점주예요? 뭐예요? 점주도 아니고 뭐 당당하게 뭔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돈 좀 빌려달라. 어머머? 돈 달라.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근처에 조폭들을 많이 아는데 어머머. 돈 안 빌려주면 그 조폭들을 부르겠다. 어머머?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머 세상에 갑자기 저 얘기 들으니까 소름 끼치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청년층들은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지금 무섭고 오싹하고.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여줬던 편의점 직원은 젊은 여학생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정말 최근 본 사건 중에 가장 치졸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조폭도 아니고 조폭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달 동안에 6월 7월 동안에 4곳의 편의점을 돌면서 260만 원을 갈취를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이라 타격일 텐데 2달에 걸쳐서 260만 원이면 성실 일을 하면요.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입입니다. 세상에. 예. 그다음에 저 종업원들이 그때 받았던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편의점 주인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정말 자식을 둔 엄마로서 너무 걱정스럽고 그러니까요. 저분이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 이 사람이에요? 네. 저 인간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피해를 당하신 저 편의점 직원분들 얼른 경찰에 신고는 못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신고했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 이 남성의 행적을 뒤쫓는 데 집중합니다. 편의점 4곳에 걸쳐서 260만 원을 갈취한 사건 곧바로 경찰은 검거에 착수하기 마련인데 일단 이 남성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한 이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이후 경찰은 버스 승하차 지점 CCTV 400대를 분석해 추적에 나섭니다.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하는데 CCTV 분석 결과 이 남성이 사는 지역까지는 알아냈지만 네. 정확한 거주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제 거의 코앞까지 왔는데 자세한 걸 모르면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이 이제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CCTV의 부족한 점을 발로 뛰어서 채우는 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CCTV를 분석하고 지휘하는 상황팀,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현장팀 네. 이렇게 팀을 나눠서 계속 이제 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의 거주지를 찾게 됐는데 네. 당시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발로 뛰면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다가 그 남성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네. 차량에 붙어 있는 경찰 마크 떼고 주변 수색을 하고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잠시 후에 경찰이 애타게 찾던 그 남성이 형사 차량을 기웃거리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런 그의 모습이 잠복 중이던 경찰의 문에 포착이 됐고요. 어허. 바로 저 남성은 저렇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경찰들 집념이 대단하고 또 기지가 대단한 게
이 차량에 붙어있던 경찰 마크를 또 딱 순간 뗐어요. 진짜 대박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러 갈 때 절대로 신원을 노출하지 않아야 하다 보니까 경광등도 다 집어넣고 그래요? 여타 장비들을 모두 숨기는 게 일종의 매뉴얼 아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저와 같은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데 검거를 할 때는 보통 4-5명이 현장에 찾아가게 되고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2-3명이 들어가서 직접 검거에 이릅니다. 전형적인 검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안은 협박으로 재물을 취득했으니 공갈죄에 해당하는데 특히 편의점 4곳에 걸쳐서 공갈죄를 저질렀다 상습 공갈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 15년 이하 등인데 특히나 조직폭력배 동원 운운하는 행위는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종합해 볼 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는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저 몹쓸인간은요 정말 강한 철퇴를 내려야 되고요. 편의점에서 정말 성실하게 땀 흘려서 돈 벌려고 했던 젊은 분들, 청년분들 진짜 이 사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어머나? 오늘 약간 영화 같은, 근데 약간 요거는 막장 드라마 같은 약간 그런 냄새도 나는데 이거 어떤 사연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아니 장조림에서 저는 짭조름한 그 육향밖에 못 맡아봤는데 여기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나서 마음을 다쳤다는 한 신혼 아내의 고민 사연이거든요. 근데요, 정말 초신혼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갓 결혼한 진짜 초신혼이에요, 초신혼. 네, 초신혼 부부인데요. 네. 공동명의 전세로 일단 신혼집을 마련을 했대요. 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아내가 1억 5천만 원을 해왔고 네. 남편을 5천만 원을 부담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또 가사 분담도 잘 나눴습니다. 아내가 요리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 네. 남편이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해 주는 걸로 가사 분담하기로 하고 다 원만하게 정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아내가 아침에 장조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네. 장조림 담은 반찬통 위치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남편이 건드려서 뭐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내가 만든 그 장조림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나 혹시 아까 야구장에 있던 최윤우 씨가 저 집에 잠깐 방문한 거 아니에요? 혹시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최은우 씨, 막 데이비 커퍼필드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마술이 벌어진 것처럼 이 아내는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우리 집 그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초능력이 쓰여서 무슨 비밀번호 마술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오신 건가? 손가락을 딱 하니까 장조림이 바뀌었나? 무슨 마술이지 이러면서 이 아내는 충격에 빠졌다는 그쵸. 겁니다. 그런데 네. 잠시 후에 이 아내가 느꼈던 마술의 트릭이 밝혀졌는데 어허.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다면 뭔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밝혀준 걸까요? 도대체 뭘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하신 말씀이 며느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건데 어허. 제가 시어머니에게 빙의 돼서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네. 아침에 장조림 했더라. 근데 그 장조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머머. 내가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장조림 새로 해서 넣어놨다. 어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허. 근데 굉장히 선의해서 해주신 말씀이겠지만 네.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착한 며느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 현관 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네. 최윤우 씨가 알려줬어.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남편한테 현관번호 좀 비밀번호 좀 알려줘봐라. 내가 꼭 해줄 게 있어서. 어머머머머. 그랬더니 며느리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아들은 좋지. 엄마 요리 잘하니까 내가 아이고, 이 알려줄게. 철딱선이. 엄마 요리 기대할게요.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세상에. 근데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긴급 속보들 지금 스튜디오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왜 그런 거 봤더니 지금 바로 최진봉 교수님이 부르르 떨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해서 분리된 가정을 살고 있잖아요. 어허.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은 합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남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난 뭐 시어머니가 자기 집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아들네 집이에요. 그럼 아들네 집
집도 정중하게 방문을 하려면 미리 예고하고 얘기하고 와야죠.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위가 이제 아들은 알려주지만 아들 입장에서 알려주려면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알려줘도 맞아요. 되는지 맞아, 의견을 맞아, 듣고 그리고 나서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문하실 때도 네. 뭐 예를 들면 부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또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하고 언제쯤 가도 되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을 했고 아내는 시어머니 행동이 점점점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에 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네. 친정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잖아요. 친정 엄마가 보내준 김장김치가 싹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김치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쩐지 아까 앞부분에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하실 때 이 지금 신혼집을 전셋집으로 출발했는데 전세보증금 2억 중에 아내분이 1억 5천을 해오고 남편은 5천을 부담했어. 그러니까 이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는 사실 아내분 허락을 받는 게 액수로 따지면 맞죠. 근데 그 허락도 없이 자기 완전 좋아 엄마 요리 기다려.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비밀번호를 덜컥 알려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어머님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에 대한 시어머니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시어머니가 이제 놀라운 인내심을 보였는데 어머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시어머니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 아내의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대신해서 발끈한 거예요. 어머나.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거 이제 덜덜 떨릴 일인데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 엄마가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 호의를 못 받아들이는 거 보니 아주 배배 꼬였네.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아유 진짜 허주연 변호사님 진짜 진짜 우리 왜 허주연 변호사님이 일반 남성분들 눈에 안 들어오는지 알게 이런 사연 접하니까 철딱선이 없죠 남자들이 그죠? 네네. 보통 분들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건하면서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남편 아내를 많이 만나니까 조금 기준이 제가 다른 눈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이 남편이 자기 편이 돼줬으면 싶은데 그렇죠. 진짜 남의 편인 걸 이번에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비밀번호 막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엄마 김치 마음대로 바꿔놓는 와, 시어머니도 이거 싫고 진짜 압권이다 압권. 그래서 싸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머나! 지금.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랑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어머. 기분까지 드는 지경이 어머, 된 어머,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이거 이혼 사유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머나 박성배 변호사님 일이 저희들은 약간 중간중간 웃으면서 이 사연을 전해드렸지만 지금 일이 커져버려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민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인 행위를 감행한 사안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또 남편이 폭언을 한 부분도 일회의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 아내가 이혼 조정이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 등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년으로 상당히 짧은데 별거 기간이 실제 혼인 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때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혼을 정의 원하신다면 별거 상태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아니 혹시 근데 허준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뭐 저희가 뭐 이혼을 조장하거나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지금 너무 아내분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으니까 이혼을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전셋집으로 지금 신혼집 했잖아요. 보증금 1억 5천을 아내분이 부담했잖아요. 혹시 이거는 그대로 돌려받나 이걸 또 절반으로 나누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게 사람들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무형적인 요소들도 많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딱 눈에 보이는 혼인기간만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뭐 약속에 5년, 확신에 10년 이런 말씀도 하시곤 하는데 혼인기간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예 결혼기간이 완전히 짧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가져온 재산을 청산하는, 그러니까 자기 몫을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되가져가는 식으로 재산 분할이 진행될 가능성은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사유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남편분이 조금 정신 차려보세요. 결혼 생활
엄마랑 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그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비슷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 11일 새벽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허. 식당에서 술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 어머나!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차량의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네.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허. 그때 경찰 눈에 문제 차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경찰이 다가가서 정차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그걸 무시한 채 속도를 높여서 도주하는 모습이 저렇게 보였습니다. 네. 주차 차량을 스칠 듯이 아슬아슬 운전을 이어가더니 네. 큰 도로를 진입한 다음에는 시속 110km가 넘는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는데 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어머나, 추격전이 펼쳐졌고 경찰이 도주 차량하고 속도를 맞춰서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네. 대기하던 또 다른 경찰차가 중앙선을 가로막아서 운전자의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긴박했던 추격전은 극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의 심정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니까 검거를 좀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2차, 3차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 왜 음주운전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20대 운전자는 약 경찰과 5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74%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만취 상태인데다 과속 신호 위반을 감행하면서 장거리 추격전을 벌였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74%는요 만만치예요. 면허 취소가 0.08%, 그게 2배가 훨씬 넘잖아요. 그럼 만만치예요. 대체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다니는 겁니까? 정말 큰 처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